정부가 오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그동안 이 상속세 개편안 여러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는데 이번에 확정된 상속세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상속세 세율과 과세 표준, 공제 한도 모두 손질했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일괄적인 개편입니다. 네. 우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억 원이 넘는 상속분에 매겨지는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0%포인트 낮아지는 거죠. 현재 5개 구간인 과표 구간도 4개 구간으로 간소화돼서 10억 원이 초과되는 상속분에는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기존에는 1억 이하에만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됐는데요. 이게 2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 자녀 공제 혜택이 적어서 일괄 공제 5억 원 선택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가의 한도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이 적용된 10억입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부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젠 자녀가 2명만 돼도 10억의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일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공제 5억에 일괄 공제 5억 등 총 10억을 공제받아 남은 15억 원에 대해 세율 40%가 부과돼 4억 4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공제 5억에 자녀 공제와 기본 공제 12억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30%로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상반기에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것도 원칙대로 다시 추진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도 포함이 됐는데요. 올해 초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금투세 도입 백지화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세가 부과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이 과세 체계도 이번에 확정이 됐죠? 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을 20%포인트 낮춰서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데요. 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에 정부는 법인세 공제 한도를 당해 연도 총 주주 환원 금액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네. 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 주주 환원 금액이 많은 기업들이 더 유리하도록 혜택에도 차등을 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왜 빠진 겁니까? 정부는 종부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고심 끝에 막바지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종부세는 지방 재정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종부세를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 내에서도 종부세까지 개정안에 담으면 야당 반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는 종부세 개편의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법 개정안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건데 이 상속세를 인하하는 거를 네. 야당인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밸류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인하, 세율이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억 원대의 세수 결손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야당은 이번에도 주요 감세 정책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모두 4조 4천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상속세 개편이 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 당시 정부가 3%포인트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을 때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1%포인트 인하로 후퇴한 적이 있는데요. 상속세 개편 역시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되고 공제 한도 확대만 통과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 폐지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가 아닌 3년 유예 정도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